그렇다면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국민들과 정치인은 이 전쟁이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건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국가의 민족주의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터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맹국이었던,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측의 입장에 서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독일은 전쟁을 초반에 끝내기 위해 서쪽 전선, 독일의 서쪽 전선은 프랑스가 마주하고 있죠. 이쪽을 말합니다. 서부 전선에서 프랑스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이어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를 물리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생각해보면 동부 전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걸 기억하죠? 이게 사실 1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패배의 요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역사의 교훈이 반영된 거였어요. 하지만 독소 불가침 조약이 결국 결렬되고 말죠. 자, 이 독일의 이런 계획은 사실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서부 전선에서 빠르게 이렇게 세팅을 마치고 있었고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선이 굳어지면서 서부 전선에서 계속 전선이 교착 상태, 계속 왔다 갔다,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 전선에 신경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 전선에서는 참호전이라는 전쟁의 형태가 전개되면서 점점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참호전은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땅을 한 2m 정도 이렇게 판 다음에 그 안에 몸을 숨기고 적군을 공격하는 전투 방식이에요. 이렇게 참호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참호에 숨으면 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나타났을 때 전쟁하고 나타났을 때 전쟁하고 서로 뭐 게릴라하고 이런 식으로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참호전이 그 사람들을 전쟁에 굉장히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장기화될 뿐만이 아니라 땅을 파고 그리고 이때 비가 정말 많이 왔기 때문에 유럽에 매일 그 신발이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서 발이 썩어 들어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발을 참호발이라고 하거든요. 참전국,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총력전은 남성들만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후방에서 여성들은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거나 그리고 이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사람들도 병사나 노동자로 전쟁에 동원되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참여하는 엄청난 그런 낭비의 형태, 소모의 형태를 총력전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전쟁 물자를 만드는 데 여성이 투입되고 청소년도 전투장소로 보내졌고요. 열강의 식민지에서도 연합국 편과 동맹국 편으로 나뉘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아시아 등지에서도 이렇게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겠죠. 식민지 주민도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영국은 바닷길을 막아서 독일의 물자 공급을 차단하는 작전을 펼쳤는데요. 독일은 이에 맞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독일이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는데요. 영국으로 향하는 배라면 그게 군함이든 군대랑 관련된 군함이든 그냥 왔다 갔다 그 상업을 펼치는 상선이든 그냥 다 공격하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루시타니아호라는 배가 격침,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이후 독일이 멕시코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발각되면서 멕시코는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국가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우리가 참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최대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참전하고 미국이 연합국 편에 서게 되면서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참전한 이유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 독일이 멕시코와의 동맹 시도. 한편 전쟁 중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가 독일과 조약을 맺고 전쟁에 빠지자 독일은 서부전선의 군대를 보강하면서 동부전선이 안정됐잖아요. 서부전선의 군대를 보강하면서 마지막 이제 총력전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동맹국이 차례대로 항복하고 독일에서도 병사들의 혁명으로 성립한 새 정부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네, 이게 루시타니아호 침몰이고요. 요거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침몰한 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망자가 1200명 정도 됐는데 약 128명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처리 문제를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군비 축소, 군사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축소하자라는 거죠. 비밀 외교 정식 등의 내용을 포함해 발표한 14개조 평화 원칙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민족 자결주의는 각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뜻의 이론을 의미합니다. 주장이죠. 회의 결과 승전국, 즉 전쟁에 승리한 국가,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가 되겠죠. 그리고 패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게 독일이었기 때문에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이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인들에게는 베르사유의 굴욕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독일에게 너무 많은 전쟁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죠. 독일은 많은 영토와 이익이 되는 권리를 승전국에게 넘겨야 했고요. 군대를 축소해야만 했으며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후 다른 동맹국들도 차례대로 조약을 맺어 승전국 중심의 베르사유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만들어진 파리 강화회의와 베르사유 조약으로 만들어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르사유 체제가 사실은 독일에게 너무 과도한 체제였기 때문에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 이후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구였지만 결국에는 이걸 만들자고 얘기했던 미국이 불참하게 됐고요.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라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국제연합에 대해서 이미 배웠으니까 국제연맹을 국제연합과 비교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점에서 좀 부실했고 국제연합은 이 점의 부실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잘 알아두면 됩니다.